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8명 가운데 6명이 본선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50여일 동안 최종 후보를 확정할 때까지 어떻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릴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민주당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비 경선이 끝났습니다. 당 축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제 온라인 생중계로 당선자 발표만 했는데 네. 경선 기획단장으로서 좀 아쉽진 않으셨습니까? 아쉽죠. 예.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발표도 좀 더 성대히 하는 것이 국민들의 예. 관심을 모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예. 또 관심만큼이나 국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흥행의 면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을 많이 보이는 예비 경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그 컷오프 결과 발표하면서 순위가 어떻게 되나, 후보별로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집계는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후보 진영에서 좀 유리한 해석들, 정보지들을 돌고 그랬어요. 이거는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 경선에 나오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 본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어디를 따라갈 만하다더라, 아니다, 너무 네. 벌어졌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당규 14조에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네. 예비 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기호순으로 발표하고 순위와 득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놓은 것은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소위 정보지 형태로 또 지라시 형태로 막 돌고 있는 것은 다 사실무근이다. 저희가 이미 사실무근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발표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지금 돌고 있는 정보지에 있는 얘기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들도 모릅니까? 후보들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으셨다. 네. 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 면접관으로 섭외하셨다가 좀 곤혹을 치르셨어요. 네. 사퇴 각오로 하신 거 아닙니까? 사퇴가고? 예. 아닙니다. 그 애초에 선거판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모두를 만족하는 선거판을 기획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유 있는 비난이라면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퇴가 본질이 아니라 문제에 우리가 대선 경선을 흥행시키는 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조국 흑서를 쓰신 분을 모시려고 했던 기획의 네. 취지는 우리 당이 쓴소리를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고 예. 그 쓴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경률 회계사와 관련된 미묘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본질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다른 국면이 부각돼서 면접관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접었다. 불필요한 논란이 이제 필요한 논란, 즉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듣는 또 당이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필요하고 의도된 논란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생산적인 어떤 그런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송영길 대표가 최근 그 중도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제로 또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본 경선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지금 예. 전체 이 경선 국면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나는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당내 흐름에 대해서 강한 예. 제지력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공개석상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쓴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저는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본질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재창출하자라는 취지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충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 경선의 진검승부가 남았는데요. 일정대로 하면 8월부터 이제 전국 순회
그 경선 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잡혀진 일정은 어떻습니까? 총 5주간 저희가 진행하게 총 5주간, 되는데요. 예. 첫째 주는 이제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총 11개 지역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지역이 대전, 충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전, 충남부터 8월 7일 날 시작하고 5주간 진행을 예. 하는데요. 첫 번째 주는 어떤 중립 지역으로 좀 보이는 당내에서 특정 주자의 흐름을 갖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별 순회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첫째 주는 그런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둘째 주는 저희가 슈퍼위크라고 이게 네. 뭐냐면 지역별 대의원들의 투표를 까는 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막 강원권, 대구, 경북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당원들이 모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권리당원이 아닌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지역을 선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 순회 모집을 한 분들을 8월 15일 이때 저희가 1차 슈퍼위크라고 잡았고요. 첫째 주는 시작, 두 번째 주는 슈퍼위크, 세 번째 주는 우리 당의 가장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많은 호남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관심도를 끌고요. 네 번째 주가 이제 서울, 경기도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슈퍼위크 2차, 마지막으로 서울 하면서 슈퍼위크 3차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1차 선거인단 모집한 게 76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76만 명이 그 1차인 두 번째 주에 오픈되게 돼서 사실은 한 주 한 주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과거에 2002년 경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변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흥행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꼭 이 비슷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흥행할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광주의 선택은 누구인가? 광주가 과연 영남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가? 네. 이게 아마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명의 노무현 당시의 후보가 네. 광주에서 1위로 선정되면서 왜 그인가가 회자되면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 중립지에서 시작하지만 첫 번째 주인 슈퍼위크 일반 선거인단은 과연 누구를 선택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 두 번째 주고요. 세 번째 주는 호남의 선택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선택은 수도권이면서 2차 선거인단. 네. 다섯 번째는 최종이니까 예. 한 주 한 주가 다 재밌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역을 순서를 선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선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경선 기획 단장으로서 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흥행 묘책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방법은 좀 비대면 방식으로 변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저희로서도 사실 경선 기획의 측면에서만 보면 예. 코로나는 참 큰 적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당장 2인 이상 만나서 뭘 할 수 없고 행사는 예전역에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 했던 국민 면접이라든지 저희가 재미있는 좀 나름의 기획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만 예. 오늘 당 대표가 본인의 의지, 즉 경선은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저는 이 논란들은 좀 수그러들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 2주간은 좀 지켜보자라고 한 여지도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지금 국가가 총력을 하고 대통령도 노력하는 이 기간에 안정화가 된다면 무리 없이 아마 갈 것이고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다른 기획과 함께 새로운 요소들을 경선 흥행을 위해서 넣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당에서 나오고 있는 경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2주 정도 상황 보고 필요하면 논의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아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선거인단 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지도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문제는 지도부가 이 후보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일상이 좀 회복되는 쯤에 하면 좋겠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건 단답형으로 경선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네. 이재명 지사도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그 후보들의 입장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결국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걸 이제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또 한번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 같습니다.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 상황은 코로나가 그렇다면 완전히 나아지느냐 연기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지도부도 곤욕스러운 대목이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뭐 한 달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아지느냐 이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페루의 변이 또 델타 변이에 의해서 페루 변이도 지금 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달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가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대표 말처럼 2주간의 방역을 국가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집중된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2주 뒤의 방역 상황을 보고 네. 그때도 나아지지 않으면 연기 가능성도 그럼 있다. 뭐 그때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 논의를 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방역 상황. 그러나 이게 또 다른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염 확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지금 델타 예.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또 뭐 페루 변이라고 아까 저도 이제 최근에 막 새로운 변이들을 예.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데 이게 11월 달에 만약에 안 끝난다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까지 궁극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다 놓고 판단해야 되는 지도부로서 당장 2주간의 방역 결과를 보고도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이거는 2주 후에 좀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기존 추경 계획을 소상공인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옆에서 들으셨지만 자영업자 한번 전화 연결을 했는데 정말 미래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한숨을 굉장히 깊게 쉬시더라고요. 요즘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대로 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는 크게 확산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대로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추경안을 원안으로 잡은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여당 내에서도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보편적으로 처음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80% 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재난지원금. 그렇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는 그게 사실은 더 많이 쓰일 수 있기 예. 때문에 현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요구들을 좀 한 것들도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네. 실제로 사실상 셔다운이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뭐 이번 주에는 그런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총 큰 전체 규모에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여기 113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잡아놓은 건 3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캐시백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4단계 격상 이후에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영업은 손실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줄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그건 거라고 쉽지 생각이 않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구체적 수치를 보면 지난 기간 동안 소급 소상공인들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규모가 크고 또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유흥업소나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흥업소를 하셨다고 해서 다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다수에 있는 그 작은 유흥업소가 아니라 대형 유흥업소가 사실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이 저희 여당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민생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것들은 추진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논의가 온 것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온 논의들을 다시 뒤로 돌려서 다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보강하는 방법으로 아마 집중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당의 선거인단이 됐습니다. 이 선거인단 모집을 어떻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국민 있습니다. 누구나. 저희가 예.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은 이미 80만 예.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당비를 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은 신청하면 온라인이나 누구나. 전화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훈 의원께서 여당의 선거인단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예. 사실은 그 민주주의를 희화화시키는 모습이고 네. 저는 좀 더 독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비아냥되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비아냥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본인이 실제로 민주당의 좋은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예. 것도 아니고 또 야당의 최고위원께서 저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것이 역선택에 대한 논란을 낳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난 일주일간 모집된 국민 선거인단이 76만 명이거든요. 기존에 80만 명이 있고요.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 250만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네.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될 텐데 아마 역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모일 겁니다. 다만 저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아마 야당의 정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는 친소 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포집돼서 이게 민심하고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취약점을 알려주는 화이트 해커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50만 명이 민주당과 친소 관계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은 참 대단히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걸 화이트 해커로 방어하는 것이 자당의 취약한 모습을 예.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역선택 뭐 그렇게 뭐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이 규정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고 네. 저희가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도 역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보선 참패 이후에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인물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큰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인물 경쟁력으로 충분히 승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인물 경쟁력만으로 되지도 않고 또 정당만의 대결만으로도 다음번 국가 운영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재보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은 반성해라, 쓴소리를 들어라 라고 국민들에게 명령을 받았고 저는 기획단장으로서 쓴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쓴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니까 어느 정당, 어떤 후보가 더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 모시고 민주당 예비 경선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